여러분, 매일 타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멈추지? 칼같이 속도를 조절하네? 진짜 꼭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기차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그 보이지 않는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열차는 차상에서 움직이지만 생각은 지상에서 전달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기차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모든 건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열차 제어의 한 가지 대원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대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두뇌는 땅 위에, 즉 지상에 있고요.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근육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비유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지상이 바로 두뇌예요.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죠. 앞에 기차가 있으니까 속도 줄여. 저기 커브길이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돼. 선로를 저쪽으로 바꿔. 이런 복잡한 판단을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열차, 즉 근육은 어떠냐? 그냥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만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요. 생각은 땅에서, 움직임은 기차에서. 역할 분담이 정말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 지휘관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지상에 있는 두뇌죠. 그럼 이 두뇌가 열차라는 근육한테 도대체 어떻게 말을 걸까요? 어떤 언어로 명령을 내릴까요? 그 언어, 즉 명령어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우선 속도 지령. 이건 아주 직설적이죠. 지금부터 시속 80km로 달려. 이렇게 딱 속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허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기 앞에 다음 신호기 보이지? 거기까지는 가도 안전해 하고 허가증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폐색이나 선로 전환기 상태 정보. 이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라던가 곧 선로가 왼쪽으로 갈라져 같은 길 안내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선로 정보. 이건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곧 오르막길 나오니까 힘내! 아니면 급커브 있으니 조심해!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호 정보. 이건 좀 특별한데요. 예를 들어 선로에 작업자 있으니 절대 주의! 같은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 같은 겁니다. 바로 이 5가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합되면서 기차의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요, 이 지상과 열차가 대화하는 방식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통신 기술이 옛날에는 봉화 피우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까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신호만 주고받다가 지금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수준까지 발전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와요. 제일 왼쪽, 옛날 방식인 ATC는 선로 자체에 신호를 흘려보내요. 그럼 열차가 바퀴로 그 신호를 읽는 거죠. 뭐랄까, 계속 신호를 받긴 하는데 정보가 좀 단순해요. 그 다음 단계가 가운데 있는 KTCS2. KTX 같은 고속철도에 쓰이는 방식인데 이건 선로에 발리스라는 장치를 심어둬요. 열차가 그 위를 휙 하고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받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진화한 방식이 바로 CBTC입니다. 이건 아예 와이파이나 LTE 같은 무선 통신을 써요. 그러니까 지상이랑 열차랑 그냥 계속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바로 이 완전 연속 통신 덕분에 앞차랑 간격을 아주 바짝 줄일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더 촘촘하게 더 많은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기술의 발전 덕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모든 건 결국 통신이잖아요. 만약에 이 생명줄 같은 통신이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그냥 폭주하는 걸까요?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요. 두뇌와 연결이 끊겨버린 근육,
이 열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딱 한 단어예요. 바로 정지, 멈춥니다. 무조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철도 안전의 가장 위대한 원칙, fail-saf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장시 안전 확도 정도가 되겠네요.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 즉 멈춤을 선택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속도 신호가 안 들어온다? 그럼 시스템은 이걸 속도 0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알아듣고 멈춰요. KTX가 발리스 장치를 지나가야 하는데 신호를 못 읽었다. 바로 비상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무선 통신이 끊겼다. 가도되는 거리가 순식간에 0m가 되면서 그 자리에 멈추고요. 심지어 데이터에 아주 작은 오류, 노이즈 같은 것만 껴도 그 명령 전체를 그냥 버리고 열차를 세워버립니다. 일단 달리고 보자가 아니라 일단 멈추고 보자인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이 시스템 곳곳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전송 정보의 정확성이 바로 제동 곡선의 정확성이고 이것이 곧 철도 안전의 절대 조건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상에서 보내는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 신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기차가 얼마나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느냐가 결정되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기차나 지하철을 타실 때 한 번쯤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로 위아래에서 또 공기 중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